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름이 한창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부지역 전라남도 광주 남해안 그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경고도 내리고 있는데 말썽 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닥치는 이런 자연적 재앙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토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 국토부, 무슨 산자부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체제로 부총리격으로 국토관리부 이런 거 하나 있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지 않더라도 사고가 될 수 있는 걸 꾸준히 조사하고 산림도 개종해야 할 건 개종하고 보호를 보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소위 치산치수를 현대식 치산치수를 하는 것이 우선 국민의 말도 안 되는 죽음과 피해를 막는 첩경이 아닌가. 수출도 증가하는 것도 좋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고 문화예술도 다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국정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듯이 박근혜의 측근관리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봉근과 유영아를 둘 다 제가 조금씩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2주일 동안에 미국에 있는 아들놈이 제 아내와 손주, 손자 4명이 같이 와서 2주일 동안 제 아파트를 차지하고 버티는 바람에 제가 그냥 밖에서 잠을 자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하느라고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 하루 종일 잠자고 좀 나아졌습니다만 아이고 애들도 떼거리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을 쓰느라고 방금 제가 미국 마이애미에 잘 도착했다는 도착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제가 그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 시절에는 경무대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소위 3인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 셋이가 있었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저하고는 가장 잘 통하던 사람이에요. 고려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노문학과를 나오고 석사는 정치외교학을 했습니다. 정치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일간에는 박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박사는 아닌 걸로 합니다. 그리고 안봉근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쌍용의 그 2대 그 주인이었던 김석원 회장이 저기 경기도 경상북도 경산인가요? 거기서인가 출마를 했다가 선거 부정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영예가 그 보궐선거를 나갔습니다. 그게 1998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궐선거를 하다 보니까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안봉근 씨가 있었는데 안봉근이 경산 출신이고 또 거기서 학교 종합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김석원 의원의 수행비서 같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운전도 해주고 아주 신교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게 지역 사정이 아주 밝죠.
그래서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박근혜 후보가 김석원 의원의 추천으로 안봉호를 받아서 선거에 유용하게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뢰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또 안봉근이가 또 뭐 불성으로 그냥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신망을 얻을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은 한양대학교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나오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나 아무튼 세 사람의 문고비 담당자 중에서 아마 안봉근이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봉근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봉근하고는 별로 친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만 제 막바지에 뭐 이상하게 저를 모략하는 문서를 갖다가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제 대학 후배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내서 제가 슬그머니 이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종의 모략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이재만하고 무슨 원수진 것도 없는데 무슨 나중에 문서가 있어 그 봉투 좀 봅시다 딱 보니까 누가 이재만에게 그 문서를 보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구나 하고 느꼈죠. 그 대신 정호성 비서관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교가 아주 깊었습니다. 특별보좌관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냅니다. 리포트를 냅니다. 저도 29번인가 냈습니다. 30번 다 못 채우고 29번 냈는데 아마 그건 대통령 기록권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록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냈더니 그때 그 보고서는 정무수석인 조윤선 수석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형식인데 한번 딱 냈더니 그날 오후인가 그 다음날인가 정호성 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는 아주 가늘어요. 여자 같아요. 특보님 저 뭐 누구입니까? 네? 누구요? 그러니까 제 정호선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VIP의 명령이신데요. 거기서는 그냥 우리가 상용으로 VIP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을. 예,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서는 그 정무수석실로 돌리지 말고 부속실로 직접 보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걸 뺑뺑 돌리지 않고 제가 받아서 바로 VIP에게 드리면 VIP가 저녁이나 오후에 그걸 직접 꺼내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았는데 그로부터 두 번째부터 29번째까지 보고서를 직접 대통령이 읽으신 것을 개인적으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선 의원이 무슨 대통령 문서를 만들 때도 저한테 많이 보여서 가감 첨삭해라고 대통령 지시를 전달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마침 제가 만렵에 책을 하나 냈는데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작성했는데 그 전에 거의 작성을 했다가 그때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연히 VIP 대통령이 아시고 그 원고 제가 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쇄하기 전에 그 책을 초고 인쇄가 다 된 겁니다. 좀 보여드렸어요. 제가 잘 읽었다고 전반적으로 뭐 동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그거 크게 출판 개념에도 하고 책도 몇만 부 팔고 좀 재미를 보았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봉근 비서관하고는 저하고는 특별하게 개인적인 악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후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옆에 딱 나타난 사람이 소위 유영아인데
지난번 참 제가 보고에 우병규 비서관하고 유영아 비서관 말을 혼동을 해서 좀 죄송하다는 정정기사 냈었죠. 그 혼동한 거 죄송합니다. 이름이 좀 발음이 비슷해서 제가 원고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상당히 친절하더니 요새는 일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박 대통령이 직접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 전화로 메시지로 좀 전달해 주시면 대통령께서 이걸 보시고 참조했으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그 유영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영아 이거 좀 보여주세요. 유영아는 재미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력서 쭉 나왔죠. 아니 그건 함세웅 거고 유영아. 이게 됐어요. 유영아는 62년에 부산 출신이고요. 안양초등학교, 군포중학교, 수원 수성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그리고 9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1년 뒤가 됩니다. 그리고 34회 사법시험이고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 북부지검 이런 데서 한 7년 가까이 검사 노릇을 했습니다. 여기도 검사입니다. 그런데 서울 중앙지검 같은 것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17대, 18대 한나라당, 그리고 19대 때는 새누리당으로 군포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원유철 전 의원과 수원 수성고 동기라는 인연이 있어서 거기 아마 법조인 관계로 인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성고가 재미있는 것은 요새 그 대장동 사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김만배 아닙니까? 김만배도 수성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세밀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군을 모시는데 철저하고, 그러나 보기에는 좀 독점력이 강하고, 그래서 남에게 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하자면, 주제는 띄워주세요. 유영아를 자르지 않는 한 박근혜의 정치는 없다.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없었어요. 지난번에 21일인가에 그 조선일보 주간조선과의 인터뷰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계셔서 반갑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그동안 열심히 욕하던 사람들도 그냥 또 박근혜 만세를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윤창중이라고 그 옛날 청와대 대변인 했던 친구.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압니다만 그렇게 친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근혜 나타나니까 뭐가 된다고 그냥 요새 그냥 박비어천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부류는 유영아의 그 발언이 굉장히 계산된 발언이고 적절치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8.15 때나 9월에 들어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국민 앞에 나타나리라고 봅니다만은 적어도 유영아가 옆에서 보좌를 하는 한 박근혜의 정치적 행로가 좀 불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엊그제 좀 이제 박근혜의 전화 받는 것은 이제 기대하지 않겠다 하는 제목의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보고 뭐 잘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그 중에는 이제 니도 배신하려고 그러냐, DJ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누가 악담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악담에 좀 약합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DJ계라는 것을 또 거기서 끄집어내냐.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간에 다른 말을 좀 하자면 절대로 남을 배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배신을 당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배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은 합니다. 그러나 남을 먼저 배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문제 있으면 저한테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모셨던 김대중으로부터도 결정적인 순간에 몇 번 배신을 당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적당히 지나갔으면 아마 오늘 현재 사는 것이 품앗이가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소위 말해서 제 선친이 가르쳐준 선비의 자세, 소위 말하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지성인의 자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전아무개 목사로부터 뭐 이런저런 뭐 말이 있다가 거기서도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차라리 내가 그를 배신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도 뭐 그 양반 열심히 뭐 한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참 에너지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는 뭡니까? 기독청,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고 그냥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가 다 여기 이제 모아서 경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청 왕초는 자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쪽에 제2의 로마 교황이 될 것처럼 그냥 확 하고 하더니 요새 그건 그 아주 돈을 얼마나 거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사직 당국이 그건 알아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요새는 또 그만두고 이승만 뭐 기념관을 만든다고 또 그래서 하여간 뭐 나쁜 짓은 아니니까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서운했던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998년 그러니까 96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갔는데 2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경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초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김석원 의원 자리에서 돼가지고 국회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2년을 거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약간 국회 물정을 좀 아는 입장이고 이제 완전히 초짜 국회의원으로 박근혜 의원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빨리 딱 정면에 그 양반이 앉아요. 저는 민주당이 앉고 거기 한나라당인가? 그런데 이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큰 따님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 어떤 위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의를 잘 해주고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도 회의 시작하기 전이나 후나 다 가서 알아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 예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색껏 박정희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노릇을 몇 년 했으니까. 그런데 저하고는 좀 삐딱했어요. 왜냐면 제가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박정희 정권을 넘어뜨린 김영욱 회고록이라는 책을 쓴 사나이예요. 책이 5권짜리 책입니다. 5부작인데 이제 그 후에는 제가 혁명과 우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원래 제목은 김영욱 회고록입니다. 그런데
5 권이니까 뭐 200자 온 거지 7,000매가 넘는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망명하고 있는 동안에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리고 학교 좀 다니고 회의하고 나머지는 그 책 쓰는데 열정을 했던 미국에서 썼던 제 망명 시절의 작품입니다. 덕분에 그것이 이제 밀리언셀러가 돼가지고 돈도 좀 벌고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고 좀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그 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정없이 단두대에 올려 있는 듯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있다가 이리저리 이제 말이 좀 풀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 저 선배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아니고 영애한테 이렇게 만나니까 좀 미안스러운 생각도 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 전에 그 박근혜 씨를 만나기 전에 그 동생 박근영을 제가 알게 됐는데 박근영 씨가 저에게 그 책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박근영은 아주 활통한 여자입니다. 그 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어서 제가 가끔 큰 오래비가 되는 것처럼 호통도 좀 치고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참 사랑스럽고 좋은 여자입니다. 말도 참으로 이쁘게 하고 그래서 그래갖고 좀 친해졌어요. 친해졌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의회의 동지로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큰 따님으로서의 그 정책 위상 이런 것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첫 번째 대통령 격돌을 할 때, 후보를 격돌할 때 사람이 지나고 보면 딴소리 많이 하지만은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가 이길 공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무현 세력이 강경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광옥 의원 그리고 한화갑 의원 세 사람이 이제 박근혜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그 세 사람이 이제 현역이 마련된 셈이고 현역 직후였구나. 그리고 민주당 계통의 전직 의원을 62명을 제가 몰았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민주당 간부가 한 600명 가까이가 박근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김대중의 아주 핵심 참모도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할 때 수행부장을 했던 김정기라고 있어요. 김정기 동지도 이쪽에 박근혜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중도 우파들이 거의 박근혜를 지지해서 간신히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하고 보면 다른 사람이 서로 내 때문에 이겼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신문들이 당시에 민주당의 우리 세 사람의 선도와 동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하는 데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계통의 한 사람의 멤버로서 박근혜 정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기대하는 바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냥 이상하게 탄핵 광풍에 몰리게 되니까 이건 탄핵 광풍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탄핵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가담한 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과장하지 않고 오직 박근혜만 위해서 살았어요. (5년)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이 재발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명색 의사를 했는데 의사도 자기 병은 함부로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완벽한 수술을 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더니 5년 만에 이제 완전 완치됐다고 축하 파티까지 했는데 그 2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니까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결국 나오지 못하고 석 달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제가 박근혜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목이 메이면서도 가끔 목 틀으면 자기 세상 떠나더라도 지금 이거 저거 그때 내가 한참 탄핵 반대 집회에 쫓아다니고
그리고 병원에 가고 그걸 일상으로 삼고 있었던 시절인데 당신이 의리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 그걸 유언처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자꾸 해? 어? 나는 말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자네가 이거 나오면 적어도 5년, 10년, 황방옥이든 10년 이상 자기 부인 간호하는데 시간을 다 버리는데 나도 5년, 10년은 자네 휠체어 밀면서 열심히 자네 보호할 때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지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당신의 입장을 바꾸지 마시오. 나는 그 의리와 유언 때문에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희생은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일일이 매가하기는 싫습니다만. 그런데 자 우선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서너 개 중에 하나인데요. 태블릿 PC의 조작 아닙니까? JTBC의 조작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했다고 그래요. 혐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끝내 그 문제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죄하라. 그런데 끝끝내 사죄를 안 했습니다.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한테 이 나라를 줘서는 이거 큰일 나는 일이니까 윤석열 캠프와 제가 후보로 나갔었던 캠프가 우파 단일화 후보 를 꾸준히 만들면서 뭐 3번 같이 디베이트하고 여론조사로 조사하고 이런 걸 한참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웹이 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매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부터 한 3, 4개월 쭉 거의 왔던 건데 거기 가보니까 윤석열과 안철수가 이루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가 되니까 뭐 여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저도 이름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0이었어. 0였어.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 3, 4주 되니까 안철수가 빠지고 윤석열과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2월에 들었으니까 제가 윤석열 좀 앞서게 됐어요. 그래서 12월 말 1월 초가 되니까 압도적으로 앞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여론조사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쪽 사람들에게 특사에게도 야 여론조사 하나만 니들이 전국 조직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인기가 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와 후보 단일화 한다는 안을 폐기해버리고 윤석열 캠프가 전화무게 목사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저를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간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돌려와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이건 유영아의 장난이 어쩐지 지금까지 예를 들면 8월 15일이나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 안 한다 뭐 그거에 앞서서 아니 왜 갑자기 아닌 때문 굴뚝에 뭐 연기 나듯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났고 뭐 누구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해서 안 만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나도 한두 번, 3번까지 한두 번쯤은 유영아한테 면담을 신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없애버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태블릿 PC 얘기를 하자면 손석희의 JTBC가 그걸 만들었어요. 조선일보하고 다 중앙일보가 합류해서 그걸 만들어서 박근혜한테 이렇게 딱 씌워서 감옥소를 보냈어요. 윤석열로 그게 가담한 거죠. 3, 4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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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것을 엉터리라고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그걸 규명해낸 것이 변희재입니다. 변희재는 내 동생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민주당 때부터 쭉 나와 같은 길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최창섭이라는 서강대학교 교수, 매스컴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 공군 장교 동기입니다. 그놈을 내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둘이가 공동 대표를 하면서 변희재를 하여금 기획실장으로 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물론 시작은 제가 했지만 그걸 완성한 건 변희재가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 탄핵의 부당성을 충분히 규명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변희재는 그것 때문에 1년 이상의 옥고를 치르고 꾸준히 그걸 노력해서 대한민국에서 양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책을 보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을 이미 다 알게 세상에 다 까서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태블릿 PC의 음모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김한수를 유영아가 보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영아는 법률적 용어로 하면 태블릿 PC 음모의 간접 정범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옆에 있으니까 내가 껄쩍지근한 거야. 근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박 대통령 쪽으로 얘기를 돌리자면 우리 대통령은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고 할까? 한 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이게. 응? 옛날 최태민 때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더니 안봉근 때도 안봉근한테 꼼짝을 못해. 그런데 요새 오니까 유영아한테 해서 유영아가 해라는 대로 따라가. 지금은 박 대통령은 사면도 다 받고 정치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요. 박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법조인이 아니요. 왜 법조인이 대변인을 합니까? 언론에 밝은 사람, 기자 출신, 정치에 밝은 사람이 대변인을 해야지. 아까 제가 유영아 읽지 않았습니까? 유영아는 검사 한 6, 7년 하고 원유철 덕분에 박근혜 대표 근처에 가까이 붙어가 개인적으로 그냥 친절하게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런 비상시국에는 꾸준히 그렇게 두어서 세간을 복잡하게 만들고 세론을 혼탁하게 만든 그건 주역으로 놔둔 것은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잘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언론 전문가, 홍보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8일이나 9월에 무슨 얘기가 나든지 간에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아까 누가 어떤 댓글에서 네 이제 박근혜 배신하려고 하냐. 배신 좋아하네. 배신은 단어를 어디다 써? 내가 수없이 그쪽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인데. 나는 만 10년 몇 개월을 박근혜를 위해서 충분하게 살았다. 나는 이제 자유스러운 사람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김경지가 드디어 윤석열이를 칭찬했네. 허허 세상에 하고 댓글이 나왔어요. 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자기 동기로 30년 판사한 어떤 측근을 하나 갖다 보냈다. 한 거, 그거 참 인사 잘했다고 내가 칭찬한 거예요. 네? 그 칭찬했어요. 그 전에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외교에서 외교한 거 가서, 아메리칸 파이브로 하고, 그러고 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를 막 사람들이 욕을 해? 김건희를 왜 욕을 해? 예? 김건희만큼 다른 영부인들이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어? 괜히 그렇게 욕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김건희 좋아하는 거 좋아하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 미국에 있을 때. 조 바이든이 저 근사한 여자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잘해. 탁 어깨도 만지고. 그런데 정상의 부인들이 가서 얘기할 때 조 바이든이 많은 여자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깔끔하고 생각하니까 이 팔짱은 자기가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니 윤석열이 못지않게 대미 외교를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가지고 막 팔짱을 끼고 뭐 어쩌고 그걸 흉을 보고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나는 다른 영부인들 어디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 타고 뭐 어디 타지마을에 가서 뭐 하고 어쩌고 그 욕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저는 비교적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윤석열이 칭찬한다고. 윤석열이가 좋은 인사를 하는 한 칭찬해야죠. 그리고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따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만 윤석열도 입장이 좀 난처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 누구야 검찰총장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문재인 쪽하고 나름대로의 무슨 대화나 거래나 합의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 의문이 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나 힘이 완벽하게 세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큰 건이 이재명을 어떻게 감옥소에 보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발합니까?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 잡아놓친보다 저가 병신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재미있는 거 오마이뉴스 오연호하고 함세웅 신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재미있는 건 오연호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옛날 나 따라다녀서 취재도 하고 다니던 친구. 근데 요새 저하고 이념적 반경이 좀 달라서 요새는 별로 거래 연락을 없는 사람이고 함세웅은 가만히 보니까 제하고 대학 동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19 때 지가 대학 1학년 했다 주장했더라고요. 그러나 보니까 지가 데모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딴 데 가서 그냥 신부 후보생으로 봤다는 얘기겠죠. 근데 함세웅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성을 상실했다. 함세웅이가 얘기하는 인간성이 도대체 뭡니까? 우스워서. 함세웅 신부가 23일에 공개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검사 윤석열은 위장술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한테 완전히 승복을 안 하면서 승복할 것처럼 위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이걸 보면 윤석열이가 함세웅과 문재인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함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치냐 면서 꾸짖어야 한다는 거야. 또 민주당의 86세대 국회의원들에게 니들 다 물러나가라 하고도 고함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문재인 시절에 별거 다 했죠.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하고 좌파의 왕초노릇도 하고 그 경실련이라고 있죠. 경실련이라고 가톨릭에서 가톨릭 신부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급진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 대표도 하고 전부 그걸로 그냥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진짜로 가톨릭 신부인지 속으로 공산주의자인지 헷갈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출범한 지 1년 2개월 남짓한 윤석열 정권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그분이 늘 말하는 게 법과 상식이었으니까 취임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하리라는 기대는 했었다. 면서로 최근 제가 평가하면 이분은 인간성을 상실한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검사들 윤석열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부 검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검사이기 전에 사람이 되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사람이 되시오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는 인간성 상실의 대표적인 예로 나무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는 위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자기들 편을 들지 않고 윤석열이가 뭐 딴짓을 하는데 그 어떤 구체적으로 뭔지 딱 지적해요. 애매하게 하지 말아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파탄하게 조사를 하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조사도 안 해요. 장모 조사도 안 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조국은 조국 스스로가 잘못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법원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이 나라 법원이 판사가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여사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구속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시켜서 그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떠나기 전에 마지막 문재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의리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함성은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최은옥이 감옥소에 갔는데 그러면 이놈 법원이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왜 조국만 탓하고 나머지는 안 가냐고요? 이게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런 위선을 행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의 검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지 않은 한국 언론이 더 큰 범죄자라고 또 일갈했습니다. 재밌죠? 함신문은 또 법대 재학 시절 윤 대통령의 은사였던 양승규 교수님이 좋게 말씀하셨고 다 아시는 대로 박근혜 특검을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그 태블릿 PC 해가지고 감옥소 보내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 만났군요. 기대를 가졌는데 너무 다르게 가서 놀라기도 하고 아픔과 상처가 크다. 여기다 배신감을 느꼈다는 얘기군요. 그분이 위장을 해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소위 카톨릭 성직자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이렇게 검찰 앞에 가서 데모해라는 거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꾸짖어 보지. 응? 이게 정치냐고 꾸짖으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가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일부러 설명을 하는 것은 윤석열이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함사건도 보고 저쪽으로 이쪽도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행보가 가끔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데 또 함신부가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하면서도 물러나라고 주장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심지어 카톨릭계 함세웅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때 함세웅 같은 사람들에 가서 좀 달래려고 적당한 말을 했으리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정부는 저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참 뭐라고 할까 희대의 인간이 나갈게요. 희대의 인간의 상대를 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지키고 있는 것만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 선거 때 잡고 말고 하는 건 다른 문제야.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돌아가자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내 느낌이 자기가 탄핵을
당할 만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정치적 학습이 많이 부족해. 응? 너무 구중궁궐에서 박 대통령의 사랑과 총애만 받아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퍼스트 레이디 행사를 하고 그거 쉽죠. 악수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간단의 형극의 길을 갔고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자기가 5년 몇 개월을 감옥소를 가고 뭐 누구 말에 하면 그죠 유영아 말에 하면 책을 2,500권이나 넣어뒀다고 하니까 그중에 적어도 반은 읽지 않았겠습니까? 한 2,000권을 읽었겠죠? 그러면 이 후진국의 말종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올라왔어요. 오늘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전 세계 6위로 나왔더라고요. 뭐 6위인데 7위는 간에 적어도 10대 강국의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북한과의 대결의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대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광주 문제와 제주 4.3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완전히 그 성깔대로 하면 대한민국 내려놔버려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도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이걸 정리해야 하는 것을 국민적 관심하에서 명예롭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거짓말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도 고생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그중에 한 5년을 옥고를 치렀어요. 말없이 동정하고 연대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버마 아웅산 수지 여사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고결하고 당당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부란 게 형편없거든. 당당하게 넘어들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신할 수는 없을까?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하고 뭐 하고 어쩌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자유주의자로서 누구에게다가 또 거칠 것 없이 비판하고 또 배신했다는 비난도 받고 엉터리라는 비판도 받고 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그리고 열심히 조국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 좌파에 끌려갈까 말까 하는 걸 끌어다가 모가지 잡아갖고 앉아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잡아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든든히 만드는 그런 일,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작업에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이 왜 이래요? 조만간 실현되리라고 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발언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많은 국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정치 근처에 물러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에게 말로나마 큰절하면서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긴, 그렇게 두꺼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유영아를 치세요. 다른 사람 하세요. 정호성 같은 사람 시키세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재명이나 안봉근이를 시키세요. 말장난을 하는 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게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이 사람의 조선일보 그 주간조선의 인터뷰라는 것은
지가 국회의원 나오기 위해서 지금 세트하고 이 바둑 이렇게 놓는 거야. 우리 빤히 보여, 선수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는 유영아 같은 엉터리 삼류 정치인을 대구광역시 시장에 추천하는 그런 어리석은 블런더 바보짓을 하지 마세요. 그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가 그런 조롱의 대상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 김기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국어도 물어보세요. 우리는 안 만나도 좋아. 박근혜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나는 우리의 신념 가지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봐줄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박정희 시대는 많이 지나갔어. 역사 속의 사람이요. 그를 존경해. 그렇지만 그 존경하는 동일한 논리로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뼈 아프게 들으세요. 뼈 아프게. 다른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세상을 많이 보는 사람을 찍으세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괜히 그냥 내가 유영아 얘기하느라고 그냥 안봉근 이름을 끄집어냈어요. 미안합니다만 안봉근은 나름대로 충성스러운 일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실수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로서는 박근혜 씨가 하도 아슬아슬하니까 많이 막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써갖고 그 사람한테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 잡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예적인 생활을 벗어나라 이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여기를 그만치고 오늘은 말씀을 마고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